안녕하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음. 오늘은 기본 이론 첫 번째 날이고요. 역시 교재는 통합이론서 요걸로 이제 들고 오시면 되고, 수업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 자, 이 통합 이론서를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냥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공부는 그냥 자주 읽어보는 거다. 그리고 1월 중으로 단팥빵이라고, 빵이 아니에요. 익힘장이 이게 출간이 돼서 이제 빵꾸노트예요. 근데 뭐 단기간에 80점을 받기 위한 빵꾸노트라고 해갖고 단팥빵 이렇게 한 건데, 당 오르고 좋겠죠. 이거 먹으면.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당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라고 적었잖아. 당 떨어지면 단팥빵 공부하는 거야. 이게 김병열 그 공시법 선생님 그 교재랑 유사하게 빵꾸노트로 되니까 뭐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도 마찬가지. 뭐 필기하고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해하고 또 수업 시간에 외울 수 있는 거, 전부 다는 못 외우지만 외울 수 있는 거 좀 외워보고 그렇게 수업 시간에. 왜냐면 공부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중개사법은. 동차로 하면 특히나 그렇고 2차만 해도 이상하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 목표는 중개사법에 한 60% 투자해서, 공법 대비해서 한 60% 투자해서 80점 맞는 거, 이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은 적게 투자하고 점수는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6080 쉬운 거 아니에요. 뭐 100% 투자해서 80점 맞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근데 그렇게 되면 분명히 다른 과목이 펑크가 나요. 그래서 중개사법은 최대한 수업 시간에 이해도 하고 암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중개사법, 제가 유튜브에 제 유튜브 송쌤이 공인중개사법 있는데, 뭐 유튜브에서 하루 한 문제 올려드리거든요. 그거 뭐 아침에 풀어보시고 그 정도만 해도 감만 쭉 유지하고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예. 막판에 몰아쳐서 암기하시면 되니까. 이제 공부 방법은 동찰하신 분들은 1차 위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민법 위주로. 민법을 열심히 해야 돼요. 이제 동차로 하시면 민법 학계론 중에서 민법을 열심히 해야 2차 과목이 좀 수월해. 중개사법 그리고 공시법. 다 민법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민법 6월달 모의고사에 민법은 적어도 60점 이상. 6월달이면 맞겠지. 60점. 쉽지 않아.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올해 6월달 모의고사 민법 60점 이상. 그러면 2차도 계속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면 1차가 안 되니까 2차를 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민법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중개사는 80점 목표로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오히려 최근에는 동차로 하시는 분들이 중개사법 고득점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민법 문제가 중개사법에 작년에 35회 때 9문제나 출제가 됐어요. 그 전에도 많이 출제됐거든요. 적어도 6문제는 출제가 돼. 그러면 이제 도움이 되니까 민법 공부하면 중개사법 80점 맞을 수 있다. 근데 2차만 하면 중개사법 고득점 80점 이상으로 점수를 보태야지, 이런 건 되게 위험해. 2차만 하시면 모든 2차 과목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공법도 뭐 50점 목표가 아니라 70점 목표로 하셔야 돼. 2차만 하면. 왜냐면 안 되면 한 바퀴 돌게 되잖아. 다시 가서 민법 공부 어떻게 할 거야? 끔찍하잖아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그러니까 무조건 전 과목 열심히 해서 해야 되는데, 근데 힘들어 이것도. 그래서 2차만 하셔도 합격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근데 좀 일찍 시작하시면 1월 달부터 지금부터 하시면 그래도 굉장히 많이 합격하시니까 2차만 하시는 분들 합격률이 50%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일찍 시작하시고 전 과목 열심히 하시면 당연히 합격률은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는 거고, 또 기초랑 달리 4교시로 수업이 진행되니까 4교시로 당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셔야 돼. 간식 좀 챙겨 오시고. 또 이것도 간식이 아니라 주식이야 완전히. 어. 너무 많이 드시면 또 이게 더 졸리게 되니까. 수강 후기도 부탁드리고, 유튜브 가서 구독 좋아요도 좀 부탁드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는 게 점점 많아질 거야.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16페이지부터 총칙부터 들어갈게요. 총칙. 총칙에서 목적과 성격이 있는데 목적은 10년 전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10년 전에. 10년도 넘었네. 밑에 성격은 지금까지 한 지문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목적만 일단 보시면 돼요. 기본 이론 때. 자, 목적에서 키워드를 보시는 거예요. 목적을 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 공인중개사법이잖아.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겠죠.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죠. 시험 붙고선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거 아니었잖아. 평생 자랑만 할 거야. 그거 아니잖아. 중개업 하려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이고 그리고 되게 거창하게 돼 있어요. 국민 경제 이바지 하겠다. 우리 그런 사람들이야. 국민 경제 이바지 하는 거. 목적에서 키워드 일단 세 가지. 공인중개사법이니까 공인중개사 업무를 정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려는 건 중개업. 그리고 국민 경제.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전문성 제고 이것도 목적인데 원래는 공인중개사법 이 법이 없었어. 우리 중개법 막 이렇게 불렀잖아요. 중개법. 그때는 중개법 그런 시절에는 전문성 제고 이런 게 목적이 없었어요. 근데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법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이게 들어온 거야. 우리 공인중개사법 자격증 관련 법이 생기니까 전문성이 제고되겠다. 변호사법, 뭐 법무사법, 세무사법 다 있다고. 우리만 없었다고. 우리만 개무시당했었어. 이제 공인중개사법 하니까 전문성 제고. 목적에서 이렇게 키워드만 읽어보자. 자, 그리고 다른 거 아무리 좋은 말도 목적이 아니에요. 옆에 OX에 있는데 부동산 투기 방지를 목적으로 한대요. 좋은 말이잖아. 아니에요. 목적이 아니야. 근데 법에 없으면 그건 목적이 아니다.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아니라고. 재산권을 보호하겠대. 아니라고. 좋은 말이지만 목적은 아니다. 1가구 1주택 확보. 아니라고 그런 거. 좋은 말이지만 1가구 2주택 한 집에 집 2채씩 목적 아니다. 목적에서 키워드만 잘 보면 된다. 이제 옆에 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를 좀 변형을 한 거예요. 공인중개사법 규정된 목적에 해당하는 거. 자, 목적에서 키워드를 뭐라 그랬어요? 공인중개사 업무, 중개업 육성, 국민경제, 그리고 전문성 제고. 그러면 부동산 중개를 적절하게 규율한다. 중개인데? 아니에요. 중개업이랑 달라. 중개랑 중개업이랑 같은 말도 아니에요. 법이 없으니까 목적이 아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좋은 말이지만 목적이 아니다. 재산권 보호. 좋은 말이지만 목적은 아니다.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겠다. 맞네. 답은 4번.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 아닌 거고. 그래서 목적에서 키워드만 읽어보고 넘어가자. 됐고 얘는 이제 넘어가서 18페이지에서 중개 대상. 자, 중개 대상 이제 본격적으로 중개 관련된 건데 요거죠. 칠판 보시면 우리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 권리, 중개 대상 행위.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 중개할 수 있는 권리, 중개할 수 있는 행위 그런 건데 자,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면 토지를 팔았으니까 줘야 되는데 판 사람이 뭘 주는 거냐면 소유권, 권리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소유권. 이런 걸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워요. 토지 매매 계약 체결하면 토지를 이렇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다. 권리가 넘어간다. 이거를 개공, 중개업하는 사람이 본 거야. 이 상황을. 그러면 토지를 보면 토지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물,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또 소유권을 보면 소유권 넘어가는 거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권리, 권리니까. 그리고 매매하는 거 보면 매매 이거 내가 중개할 수 있는 건데 중개대상 행위. 민법에서 우리 이거 법률 행위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리고 사고 파는 행위인 거고 중개할 수 있는 행위다. 그러니까 중개대상 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는 별게 아니었던 거예요. 토지 소유권 매매 이런 거를 중개업 하시는 분, 개업공인중개사 밖에서 중개업 하시는 분이에요. 중개업 하시는 분 입장에서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게 불러준 것 뿐이에요. 토지 같은 거는
중개대상물, 소유권은 중개대상 권리, 매매는 중개대상 행위. 그리고 하나의 거래에서 이 세 가지가 다 등장하니까 한꺼번에 그냥 배우는 거야. 법조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법조문은 중구난방으로 막 돼 있어. 근데 그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의 거래에서 이게 다 등장하니까 한꺼번에 배우는 거고, 그리고 요 순서대로 중개대상물, 중개대상 권리, 중개대상 행위, 요 순서대로 쭉 공부를 하는 거고,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중개대상물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2번 중개대상물. 자, 5가지가 법령에 규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토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맞아요? 건축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 그거 맞아? 그 밖에 토지 정착물,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어야 돼. 정착물은 꽉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 입처럼 그냥 꾹 붙어 있어야 돼. 예, 꽉. 그리고 이제 임목, 나무가 서 있는 거, 설립자, 나무 목자, 나무가 식재가 돼 있는 거예요. 벌목한 게 아니라. 그리고 광업재단, 광산에서 광물 캐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은 거, 재단. 재단은 재산들을 묶은 거. 공장재단은 공장에서 기계 돌리는 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은 거. 재단은 재산들을 묶어 놓은 거. 자, 요렇게 5가지 외우시는 거 아니에요? 역시 읽어보는 거야. 자, 중요한 건 판단 기준이죠. 요 5가지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돼요.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그런 거 안 된다고. 여기 없잖아. 그럼 이제 이 5가지에 속하면, 그것도 토지 건축물에 속하면 국유 사유를 판단해요. 나머지 애들은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개념만 그냥 정확히 파악하면 돼. 생소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토지 건축물은 제가 설명을 안 드린다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응용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국유 사유 판단하는 거. 국유 그러면 안 되고, 개인 거다 그럼 되는 거고. 이게 어렵지 않은 이유가 다른 판단 기준이 없어요. 토지 건물이면 그냥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된다. 국가 건지 내 건지 이렇게 이따 해보면 되고. 자, 요거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까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물론 시험에 나오긴 하는데 아무도 안 틀려. 그런 건. 그래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것들이죠. 권리금, 상가임대차에서 권리금,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권리금으로 주고받고 하잖아요. 권리금. 요거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판례가. 왜 그러냐면 권리금은 돈이잖아.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가서 보세요. 없잖아. 금전 여기 없잖아요. 요 5가지에 속하지 않으면 그냥 안 되는 거다. 권리금 돈이라고.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닌 거다. 그래서 판례가 권리금은 안 된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최근 판례, 작년 판례죠.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없다.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면 행정사법 위반.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고 개공은 권리금 계약서 작성할 수 없다. 판례가.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행정사 공부도 하셔야 돼요. 권리금 계약서 개공들은 작성을 못하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전채권, 얘도 돈이잖아요. 돈이니까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판례. 판례의 일관된 태도예요. 돈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권리금 안 된다. 금전채권 안 된다. 대토권은요? 의미가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예요. 대토권. 토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 권리. 토지인가요? 아니요. 토지가 아니에요. 보세요. 토지라면 국유사유 판단하면 되는데 토지가 아닌 거야. 대토권은 이 5가지에 속해 있지 않다. 그래서 안 된다. 토지가 아니니까. 어업권 안 된다고 그런 것도.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거. 광업권도 안 돼요. 광업재단이랑 달라. 말이 다르면 그냥 다른 거예요. 법엔 뭐라고 돼 있어요? 광업재단이라고 돼 있잖아. 광업재단. 광업권이라고 안 돼 있잖아. 광업권은 여기 없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다. 광업 들어갔다고 훅 낚인다고. 그러니까 이 중개대상물은 몰라서 틀리시는 분이 없어. 그냥 실수하는 거죠. 낚이거나. 꼼꼼히 봐야 되는데.
그래서 광업권은 안 된다. 광업재단이 되는 거지. 그리고 듣보잡. 이게 뭐예요? 처음 보는 거.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게 나왔어요. 처음 보는 거야. 듣도 보도 못한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뭔지도 모르는데. 항만운송 사업재단 막 그런 게 나와. 이게 뭔지도 모르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지. 그죠? 듣보잡들 안 되는 거다. 그렇게 하고. 이제 거의 대부분은 토지 건물이어서 국유 사유 판단하는 게 나와요. 거의 대부분은. 어렵지 않다. 국가 건지 내 건지만 판단하면 끝.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 이거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대요. 거기 있는 토지야. 아, 토지니까 일단 국유 사유 판단해야죠. 누구 거? 내 거, 내 거.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를 받으래. 거래가 안 되는 게 아니잖아요. 허가 받고 거래하면 되잖아. 내 거, 사유. 된다. 안 좋은 건가? 좋은 거야.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으면 좋은 거야. 투기가 될까봐 딱 묶어놓으니까 비싼 거죠, 거기. 좋은 거야. 적어놔야 돼. 개부럽. 어유 부럽다, 이거. 내 거 되는 거다. 이거 안 된다 그러면 난리 나지. 그 다음, 가압류 등기가 된 토지. 토지네? 누구 거? 내 거. 가압류가 뭔데요?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빚을 안 갚았더니 채권자가 내 토지에다가 가압류를 했어요. 채권자가. 내 토지에다가. 내 거다. 채권자가 뭘 하든 내 거잖아. 사유. 가처분도 채권자가 하는 거예요. 토지 못 팔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해놔. 처분금지 가처분. 그래 누구 거? 내 거.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왔었어요.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토지. 처분금지 가처분이래. 그래도 된다고. 내 거니까.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무조건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는 거다. 어렵나요? 어렵지 않다고. 근데 여러분이 틀리는 이유는 뭐다? 토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토지가 없어서 가난해서 그래. 내 토지만 있으면 금방 아는데. 빨리 돈 벌어서 토지를 사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거. 좋은 걸 사야죠. 미등기 건물. 건물인데 등기 안 했대요. 누구 거? 내 거. 아이, 등기가 없다고 소유권 빼앗기지 않아요. 내 거야, 내 거. 그럼 무허가 건물. 이거 많이 틀렸겠죠, 사람들. 허가 없는 건물도 내 거예요. 소유권을 빼앗기지 않는다고. 제재를 받겠지. 제재를 받겠죠. 등기 없고 허가 없으면. 그렇다고 소유권을 빼앗기는 건 아니다. 무조건 우리는 국유, 사유 딱 판단하면 된다. 자, 소유권 빼앗기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공용 수용된 토지. 국가가 공익 사업에 쓰려고 소유권을 걷어들인 거야. 도로 만들려고 소유권 걷어갔어요. 누구 거? 국가 거. 공용 수용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안 되는 거지. 자, 공용 수용 예정이래요. 예정. 누구 거? 내 거. 조만간에 도로가 될 건데 아직은 내 거래. 사유. 된다. 5번, 6번을 보니까 극단적으로 국유, 사유 판단하잖아요. 국가 거면 안 된다. 개인 거면 된다.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이렇게 나온 적 있다고.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 되는 거죠. 사유지잖아. 도로 예정지구. 그런 것들. 더 해볼게요. 하천, 호수, 바다, 물이네? 국유예요. 공유수면 이렇게 부르잖아. 공유수면. 국유. 물은 국가 거. 자, 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안 돼요. 하천 구역도 안 돼. 국유. 하천 옆에 있는 땅. 포락지는 우리 학개론 시간에 배우고 하는데 민법 시간에도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잠긴 거죠. 사건이 소멸돼요. 국유. 하천이 범람해서 물이 잠기면. 국유니까 안 되는 거죠. 이게 포가 이제 물가포자예요. 영등포 마포할 때. 김포도 이건가요? 아닌가? 모르겠다. 한자를. 이게 물가포자. 그러니까 국유니까 안 된다. 빈지는 이 빈자가 모래빈자. 바닷가예요, 바닷가. 한자가 어렵죠? 이거는. 물이 들어가 있는 거 안 된다. 물도 안 되고 물이 들어가 있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물 있는 거 찍지 말라고. 시험에서 물 먹으니까. 안 되는 거다, 물은. 근데 요거 주의해야 돼. 빈지는 안 되는데 빈집은 그건 된다고. 빈집은 공실이잖아, 공실. 그거 가끔 모의고사 나온다 그랬어. 제가 내거든. 그걸로 한두 명 낚으면 정말 어우 짜릿해. 빈집으로 낚으면.
잘 봐야 되고, 낚이면 안 돼. 이것도 잘 보세요. 공유 수요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인이 공유 수요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를 물어봤잖아. 공유 수요를 물어본 게 아니잖아요. 매립해서 준공된 토지, 개인이 매립해서 준공검사를 받으면 바로 소유권 취득해요. 개인 토지인 거야. 결론은 개인 토지 내 거니까 되는 거죠. 공유 수면이 안 된다는 거지. 지목이 양어장인 토지잖아요. 되는 거고. 토지를 물어봤잖아. 무주의 부동산, 주인 없는 부동산, 민법에서 국유, 이건 외우고 있어야겠네. 주인 없는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유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국가 거니까. 한자를 써준다고, 주인 없다고 이렇게. 이거 한자 안 써주면은 전라북도 무주라고 한번 빡빡 우겨볼 수 있잖아. 그래서 주인 없는 부동산은 국유,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이제 무주의 부동산 이런 것처럼 아무런 목적 없이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무주의 부동산은 민법에서 국유로 보니까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야. 아무 목적도 없이. 그런 걸 일반 재산 이렇게 불러요. 일반 재산 국유 재산이에요.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안 되죠. 국유니까. 행정 재산은 국가가 목적이 있는 거야.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재산. 국유 재산인데 뭐 시청 건물, 청와대, 남대문 그런 거 다 어떤 목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재산 빼고는 다 행정 재산이야. 그냥 갖고 있는 거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행정 재산이다. 목적이 있는 거, 목적이 없는 거. 당연히 안 되죠. 행정 재산 나오면 아무도 안 틀려. 행정 재산 국유 같잖아요. 국유 재산 당연히 안 틀려. 근데 이제 일반 재산은 나오면 틀려. 일반 재산은. 꼭 일반인이 갖고 있는 재산 같잖아. 아니라고. 고유 명사예요. 일반 재산보다 국유 재산인데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다. 목적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국유 재산 종류가 행정 재산이 있고 일반 재산이 있는 거죠. 국유 재산이. 공유 재산은 뭔데요? 공유 재산? 그 도깨비 공유가 갖고 있는 거야? 오게임 2에 나와서 그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거. 지자체. 국가나 지자체나. 아이, 그놈이 그놈. 안 되는 거다. 들. 이제 주의할 표현은 일반 재산 역시. 일반 재산 국유 재산이니까 안 된다. 국가가 그냥 갖고 있는 거. 무주의 부동산 같은 게 일반 재산이라니까요. 됐고. 그래서 뭐 국유 사유 판단하면 되고 옆에 19페이지에서는 양가로 2번 분양권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건물에서는 응용 문제, 분양권 문제가 있고 토지에서는 일부 문제가 나와요. 근데 이 양가로 3번 그 일부가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얘는 쉬워서 잘 나오지 않아. 아무도 안 틀리거든. 이거는. 근데 이제 양가로 2번은 꽤 많이 틀리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판례가 건물을 둘로 나눠요. 우리 판례가 대법원 판례가 현존하는 건축물 다 지어진 거 그냥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건축물 당연히 되는 거죠. 근데 안 지어졌어도 건물은 특정만 되면 된대요. 건물에서는 특정이란 문제가 생겨. 왜 그러냐면 건물은 없다가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 볼 것인가 그 문제가 생기는 거라고요. 특정되면 된대요. 특정되면. 토지는 그런 문제가 안 생겨요. 토지는 원래 있잖아. 근데 건물은 없다가 생기니까 어느 순간부터 건물로 볼 것인가. 특정되면 되고 아파트는 동호수만 특정돼도 된대요. 그러면 이제 특정이 된 거래. 그래서 판례. 자, 30년 훨씬 넘은 판례예요. 옛날 판례죠. 근데 최근까지도 계속 문제가 나오니까 옛날에 입주자 공고를 보고선 30년 전에 우리가 이제 청약을 해요. 당첨됐을 때 두 가지가 있어. 그냥 당첨되는 거예요. 얘는 동호수가 특정 안 되고 당첨만. 그걸 당첨권 같은 말이 입주권이에요. 입주권은 당첨된 상태예요. 그리고 동호수가 특정되고 당첨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입주권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야. 동호수가 특정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고 두 가지. 30년 전에. 그럼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건 추첨을 통해서 동호수를 특정시켜요. 강당에 모여서 이렇게 추첨을 해서 옛날 배경하는 영화를 보면 뭐 그런 거 나와. 그래서 이제 동호수를 특정한 다음에 분양계약을 체결해요. 동호수가 특정되면. 동호수가 특정 안 됐는데 분양계약 체결했다 이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동호수가 특정돼야 분양대금이 결정되거든. 1층과 로얄층이 분양대금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 주고 살지 결정이 돼야 계약을 체결하는 거잖아. 얘는 동호수가 이미 특정이 됐네? 그러니까 바로 가서 그냥 분양계약 체결하면 되고,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그 다음을 뭐라고 부르냐면 분양권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분양계약이 분양권과 입주권을 나누는 기준이에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면 입주권인 거야. 분양계약 체결한 후면 분양권인 거고. 근데 중개대상물은 분양계약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중개대상물은 뭘로 판단해요? 특정으로 판단한다니까. 아파트는 동호수 특정으로 판단하고. 그럼 보세요. 이제 분양권이래. 야, 너 분양권이야. 이렇게 불렀어. 얘는 동호수가 특정된 거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분양권, 그런 건 없어요. 동호수가 특정된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했잖아요. 그 다음이 분양권이니까 얘는 당연히 중개대상물. 동호수가 특정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좌측 상단에 얘는 입주권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안 되는 거야. 밑에 거는 입주권이지만 동호수가 특정됐으니까 되는 거고. 24회 때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냥 입주권이래. 그냥 입주권. OX?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입주권. 안 된다고 하신 분들은 이거네.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니까. 된다고 하신 분은 또 이거고. 그래서 모두 정답. 문제가 잘못됐잖아. 아니, 써줘야지. 동호수가 특정됐나 안 됐나 써줘야지. 왜 말을 안 해줘요? 문제가 잘못된 거지. 말을 해줘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왜 말을 안 해주냐고. 그래서 모두 정답. 그 이후에는 동호수가 특정됐다 안 됐다 써줘요. 아니면 힌트라도 줘. 요. 동호수가 특정 안 된 거를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다 이렇게 써주면 아무도 안 틀리니까 이제 같은 말 분양 예정자 요 말을 써주는 거야. 요거는 분양계약 체결하기 전이고, 왜 분양계약 체결을 못했냐면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됐으니까 분양계약 체결을 못하고 있던 거예요. 그 상태를 판례가 분양 예정자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분양 예정자가 보이면 아, 동호수가 특정이 안 된 거다. 안 되는 거고. 그럼 질문. 동호수가 특정된 거는 추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구체화된 거야? 구체화된 거죠, 어느 정도. 그래서 구체화됐다 그러면 동호수가 특정이 된 거고. 이건 이제 30년 전, 그리고 10년 전에 이제 미분양이 있고 막 그럴 때 분양계약이 체결이 안 됐어요. 그럼 분양계약 체결이 안 된 건 미분양 그 말이죠. 근데 이미 건축은 완료가 됐대. 다 지었어. 미분양 상태로 다 지은 거예요. OX? 되는 거죠. 얘말로 빈집이잖아. 빈집. 아파트를 다 지었는데 아파트가 눈에 보이는데 그거 안 된다 그러면 계속 웃기는 거지. 동호수 특정을 따지고 하는 거는 건축이 완료가 안 됐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건축이 완료가 되면 그냥 무조건 되는 거야. 현존하는 건축물이니까. 됐나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고 읽어보시면 돼요. 제가 자세하게 다 써놨으니까. 그죠? 너무 쓸 게 없어서 가만히 계시다 보니까 또 주무시더라고. 또 이제 뭔가 좀 쓸 것도 좀 남겨놔야 되겠어. 너무 뭐 안 쓰고 있으니까 그냥 보다가 밑에 양거를 3번 일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토지에서 일부 문제인데 분필하지 않은 일필시 토지 일부, 이게 이제 한 개의 필지예요. 한 개의 필지로 등기가 된 거예요. 한 개의 필지로. 그래서 일부는 여기 땅 조금, 앞마당 일부, 이 개념이 일단 머릿속에 있으면 돼. 얘를 따로 분필을 해서 등기를 따로 하면 얘도 별개의 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두 개의 필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상태가 아니라 한 개의 필지고 거기서 그냥 일부, 땅 조금, 그러니까 앞마당 일부 그 정도. 요 정도가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문제인데 나중에 이제 민법 시간에 등기법 시간에 배우거든요. 이거를 어렵지가 않아. 소유권, 저당권, 소유권은 사고 파는 거예요. 아까 매매하면 소유권 넘어가잖아. 저당권은 은행에 담보로 맡기는 거. 그거 안 돼. 이렇게 등기가 안 돼요. 요 일부인 채로는 등기할 수가 없어. 이렇게 하려면 따로 이제 분필을 내서 등기를 따로 해야 돼. 일부인 채로는 안 된다. 이렇게 등기가 안 되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야. 근데 뭐는 된다? 빌리는 거는 된다. 지상권이 땅 위를 빌리는 거고요. 지역권은 땅이 역화를 빌리는 거고, 전세권은 천세로 빌리는 거고, 월세로 빌리는 거고. 요 일부를
빌릴 수는 있다. 빌릴 수는. 빌리는 거는 된다. 뭐가 안 된다? 사고 파는 거, 담보로 맡기는 거, 그건 안 되는데 일부를 빌릴 수는 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 나왔던 게 일필지 토지 일부에 대한 임대차 이렇게 나왔었죠. 일부를 임대차 빌리는 거잖아. 그거는 O 되는 거다. 넘어가면 되고 앞에 부분들은 뭐 그닥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서 나중에는 뭐 제가 따로 설명도 안 드려요. 이런 거 너무 쉬워서. 특이하게 작년이죠. 35회 때는 문제가 안 나왔어. 처음이야. 이 중개대상물 이 문제가 안 나왔어요. 처음으로 안 나와서. 이런 거 나와야 우리 살림살이가 나와지는데 안 나왔다고. 안 그래도 없는 살림이 더 빈약해진 거지. 그래서 이런 게 나와주고 해야 이제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는데 그지? 안 나왔다고 이게. 그다음에 이제 그 밖에 토지 정착물,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나머지는 개념만 일단 잘 파악하시면 돼요. 개념만. 그 밖에 토지 정착물 뭐라고요? 토지에 붙어 있는 거. 어떻게 붙어 있는 거? 꽉 붙어 있는 거. 그 대표적인 게 건물이에요. 토지에 붙어 있잖아. 꽉 붙어 있잖아. 정착물이에요. 그럼 부동산이네? 토지에 붙어 있으면 부동산이에요. 꽉 붙어 있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부동산. 그런데 얘는 부동산이면서 독립성도 있어요. 독립성은 뭐냐면 토지와는 독립해서 별개로 거래가 된다. 이렇게 건물만 따로 팔 수 있거든요. 보통은 토지 건물을 일체로 팔지만 건물만 팔겠대. 가능하다고. 건물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럼 건물 등기부에 가불병정 소유권자 바꿔주면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독립성이다. 이렇게 부동산이면서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런 게 뭐가 있나 검토를 해보면 먼저 수목이 집단 나무들 붙어 있어요. 부동산이야. 독립성은 부동산 맞아.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부동산. 그걸 모를 줄은 몰랐네.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 요거는 이제 가끔 실수하는 게 있어. 그럼 얘는 독립성 없어. 부동산은 맞는데 독립성은 없어요. 토지를 팔면 토지 위에 있는 암석, 토사, 풀, 나무 같이 그냥 따라가는 거야. 그냥. 독립성이 없어.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부동산은 맞지만 독립성이 없잖아. 다르잖아. 근데 독립성을 줄 수도 있다. 독립성을. 그게 이제 명의인 방법인 거죠. 이렇게 울타리 치고 안내판 세우고 하는 거. 명의인 방법. 명패에다가 이름 새긴다 해서 명의인 방법. 보신 적 있나요? 뻥치지 마. 없어. 등산에도 이런 거 잘 안 봐. 저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어. 여러분이 본 건 뭐라고요? 명인 만두. 명인 만두. 그거 가서 먹기도 하고 하잖아. 명인 만두. 명인 방법 이거는. 자, 명패에다 이름 새긴다는 거. 그럼 보세요 이제. 수목이 집단 나무들이 붙어 있으니까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독립성이 생겼어요. 이것 때문에. 이 명인 방법 때문에. 붙어 있는 채로 이 나무들만 팔 수 있어요. 그럼 이 안내판에다가 소유자 바꿔주면 돼. 소유자 누군지.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독립성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니까 되는 거죠. 구조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잘 보셔야 돼. 그냥 수목이 집단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얘는 된다고. 다른 거다. 말이 다르면 다른 거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되거든요. 토지 정착물 중에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이것만 되니까 우리가 이것만 그냥 외우고 간 거야. 이것만 되니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이 집단 그것만 외우고 시험 문제는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나왔네. 나무 한 그루에다가 명의인 방법 갖췄대. 나무 한 그루에다가 명의인 방법. 그래도 된다. 우리가 또 뭐가 또 약해? 응용이 약해. 응용이. 나무 한 그루도 붙어 있으면 부동산이잖아요. 토지 붙어 있잖아.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 갖추면 독립성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되는 거고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이렇게 나와도 되는 거고 나무 한 그루도 명의인 방법이 되니까 아까 이거 안 된다고 하신 분은 아마 임목이랑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임목이랑. 임목 나무 등기하는 거. 그거는 이제 수목 집단. 나무 한 그루는 안 되거든. 35회 때 학교론에 나왔었잖아. 그죠? 이의제기 안 받아줬잖아. 꺼지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제
과목도 헷갈리면 안 되고 과목 내에서도 헷갈리면 안 돼. 그러니까 다 분리시켜 놔야 돼. 뭔가 이렇게 연결시키고 하려고 그러면 멘탈이 터져요 또. 우리 또 뭐가 약한 거야? 멘탈이 약해. 멘탈 터지면 또 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연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도 제가 설명하지만 다 분리시켜야 돼. 분리. 따로따로 다 나눠놔야 돼. 그게 더 빠른 합격이에요. 이게 주관식 시험이 아니라 객관식 시험에서 그래요. 자, 이제 명의방법 갖춘 수목 집단 요거랑 인목은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면 명의방법 갖춘 수목 집단은 소유권만 돼요. 요 상태에서는 사고 파는 것만 돼. 소유권만. 이거를 은행에 담보로 맡기고 돈 빌리고 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저당권은 안 된다고. 소유권만. 근데 이제 인목은 나무들을 등기를 한 거예요. 등기부가 따로 있어. 건물 등기부 있듯이 인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가 있으니까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돼요. 그러니까 인목은 더 넓게 되는 거지. 그래서 명의인 반복 갖춘 수목 집단, 인목, 차이점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아까 첫 번째 나무 한 그루가 되는 건 뭐다? 명의인 방법. 인목은 나무 한 그루는 안 돼요. 나무 한 그루는. 수목 집단. 법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나무 한 그루는 안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이 더 중요하죠. 저당권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명의인 반복 갖춘 수목 집단은 저당권은 안 된다. 되긴 되는데 소유권만. 인목은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그래서 제가 거기 박스에 뭐를 물어보나 잘 봐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자, 뭐를 물어보나. 그냥 수목 집단 이렇게 나왔대요. 그냥 수목 집단. 근데 이제 뭐 추측을 하는 거야. 명의인 방법을 갖췄겠지. 등기를 했겠지. 아니에요. 그냥 얘는 그냥 수목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그냥 수목 집단은 독립성이 없으니까. 명의인 방법 갖추면 이렇게 써준다니까. 명의인 방법 갖춘 수목 집단 이렇게 나온다고. 얘는 된다고. 뭐가 된다? 소유권이 된다. 근데 인목 그러면 그 나무들을 등기까지 한 거니까 등기부가 따로 있다고요.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고 더 넓게 되고. 그럼 질문? 문제가 이렇게 나왔네. 인목 등기를 안 했대요. 등기를 안 하고 명의인 방법만 갖췄어. 아니 난 저당권까지 설정할 건 아니야. 그냥 사고 팔기만 할 거야. 그래서 명의인 방법 갖췄대요. OX? 오. 명의인 방법 갖췄잖아. 소유권이 되니까 된다. 이거를 X라 그러면 안 된다고 이거를. 인목 등기를 했으면 더 넓게 되는 거지. 인목이 되니까. 근데 명의인 방법만 갖춰도 되는 거다. 소유권이 되니까. 그 내용. 그리고 이제 이 인목에 관한 법률이 우리 중개사법으로 인목에 관한 법률만 2번 나온 적이 있어요. 조금 예전에 한 10년 전에.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면 거기 쭉 내려와서 동그라미 6번을 보시면 6번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만 일단 보시면 돼. 동그라미 6번만. 가끔 모의고사도 나오고 하니까 얘는 인목이 독립성이랑 인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 두 가지 비교하는 건데요. 먼저 인목의 독립성. 인목은 당연히 독립성이 있죠. 등기를 했으니까 등기를. 인목만 따로 팔 수 있다고요? 인목에만 저당권 설정도 돼요. 인목 등기부가 따로 있어요. 건물과 그냥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그럼 이제 보세요. 토지를 팔았어요. 토지를 판 거야. 인목 따라가요? 안 따라가. 안 따라가. 토지만 판 거야. 토지 팔았어요. 건물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고. 그냥 나무들은 따라가죠. 독립성이 없으니까. 인목은 독립성이 있어서 토지를 팔았을 때 안 따라간다. 토지 소유권 처분이 효력, 토지를 판 거, 그 효력이 인목에 미치지는 않는다. 토지만 판 거다. 지상권자도 인목을 만들 수 있어요. 지상권자도. 그럼 지상권을 팔았대요. 인목은 안 따라간다고. 인목은 독립성, 따로 팔 것. 이거랑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인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이랑 헷갈려요. 인목은 왜 만들었다고요? 저당권 설정하려고. 그래서 인목에다가 저당권 설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들을 벌목을 해버려. 들어 누웠어. 이제 그러면 이 벌목된 나무들의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거예요? 안 미치는 거예요? 그게 문제네. 나무가 이렇게 식재가 되어 있으면 당연히 미쳐요. 근데 벌목을 했다고. 그래도 미친다. 이거 안 미치면은 저당권자 사람이 미쳐버려. 그래서 미쳐야 되는 거야 이거. 왜냐면 저당권자 은행에서 예를 들어서 이 나무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거예요.
저당권자 입장에서는 나무가 담보물인 거야. 근데 그걸 벌목했다고 효력이 안 미친다 그러면 담보물이 없어진 거잖아요. 담보물이. 그럼 돈 받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미쳐야 된다고. 더 설명하다가 제가 미칠 것 같아. 아, 미쳐야 돼 이거. 그래서 이 벌목된 이 나무들을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로 넘길 수도 있어요. 그걸 또 저당권자는 빚 안 갚으면 경매로 넘기는 거잖아요. 벌목된 나무들을 효력이 미치니까 경매로 넘길 수도 있다. 됐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또 잘 보시란 얘기야. 아까 임목이 독립성인지 지금처럼 임목에 설정한 저당권 효력인지 완전 다른 거니까. 이해되시나요? 그 정도만. 됐고. 요 내용도 10년 넘게 지금 안 나오고 있어요. 혹시 모르니까 그냥 설명을 드려본 거고. 양가로 5번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일석이조 일타 쌍피 땡큐인 것들. 그러니까 광업재단만 공부하면 공장재단 똑같아요. 그러니까 광업재단 나오면 공장재단을 풀어도 되고 공장재단 나오면 광업재단을 풀어도 되고 똑같다고. 이런 것들. 일석이조 일타 쌍피 땡큐인 거. 자, 이제 광업재단. 아까 광산에서 광물을 캐는데 필요한 재산들을 묶어놓은 거. 광산에서 광물을 캐요. 석탄을 캐는 거야. 내 땅에 석탄이 있어요. 누구 거? 내 거예요? 내 땅이니까? 아이, 국가 거. 빨리 여러분 토지 사야겠다. 아, 그죠? 내 땅에 석탄이 있어도 그건 내 게 아니라 국가 거다.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안 돼요. 여러 번 나왔죠? 미채굴의 광물은 중개대상물이 안 된다. 국유. 그래서 그 광물을 캘 때 이 광업권이 필요한 거예요. 국가로부터 광업권을 설정받아야 돼. 함부로 캐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공작물. 영화나 드라마 보면은 이제 뭐 이런 거 타고 내려가잖아. 이런 것들. 레일 공작물 이런 것들. 외국 영화 보면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요. 우리나라는 뭐 레일 같은 거 타고 가고. 누가 더 좋았던 거야? 우리나라가. 요즘은 다 폐광됐잖아. 관광지로 활용하잖아요. 레일 바이크 타고 하잖아,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은 엘리베이터니까 그런 게 없지. 연인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레일 바이크. 힘들어. 싸우게 돼. 오리배. 극혐. 얘들 두 개. 그거 완전히 바로 싸우게 돼. 왜냐면 다른 애들은 잘하거든. 나만 안 돼. 오리배 다른 애들은 잘 가. 나만 뺑뺑 돌아. 그럼 욕먹는 거지.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지. 네가 해 하면서 막 싸우게 된다고. 어쨌든 그런 것도 공작물 그리고 기계 기구. 석탄을 캐는데 손으로 캘 수는 없잖아요. 기계 기구로 캐야지. 손으로 캐면 손톱 다 빠져.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일 아트 못 한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계 기구로 캐내면 이제 작업 공간이 필요해요. 토지가 필요하다고 작업도 하고 해야 되니까요. 이런 것들을 묶는 거예요. 목록에 적는 거야. 목록에다가 하나씩 다 적어요. 그리고 목록을 적으면 끝 이게 아니라 등기를 해야 돼요. 임목도 등기한 거죠. 광업재단 공장재단도 다 등기한 거예요. 등기해야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목록 들고 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된다. 그러니까 주의사항은 얘네들 재산들을 바로 가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목록에 일단 적어요. 그리고 목록 들고 가서 등기하는 거다. 순서가 우리 토지나 건물도 대장에 등록을 하고 대장 들고 와서 등기하는 거잖아요. 똑같아. 순서는 일단 목록에 적고 이 목록이니까 대장 같은 역할을 하는 거지. 여기다가 적고 목록 들고 와서 등기하면 광업재단. 그럼 질문 왜 만들었어요? 왜 등기까지 해서 귀찮게 이걸 만든 거야? 저당권 설정하려고요. 토지만 담보로 맡기는 것보다 이렇게 묶었대. 담보물을 내가 묶어서 가치를 키우면 돈을 더 많이 빌려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이제 돈이 많이 필요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근데 만들고 보니까 생각보다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토지만 그러면 토지만 그냥 담보로 맡길게. 안 된다고. 이렇게 광업재단, 공장재단을 만들었으면 덩어리채로 거래해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고 등기해서 만들었잖아. 만든 다음에 거기 있는 구성물들, 토지 같은 거를 따로 떼서 이것만 거래하겠다. 그건 안 된다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덩어리채로 사고 팔고 덩어리채로 담보로 맡기고 그렇게 해라. 거기 있는 구성물을 따로 떼서 거래하는 건 안 된다. 그죠? 거기까지. 그게 20페이지 하단에 양가로 5번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 두 가지만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건 안 나왔어. 광업지단 공장대전은 여기까지만 나온다고. 여기까지만. 그리고 21페이지에서 거기 판례가 있는데 3번 중개대상 권리 위에 세차장 구조물 판례가 있어요. 이 판례까지만 좀 빨리 설명을 드려볼게요. 판례가 이런 건데, 자, 셀프 세차장, 이제 기둥도 있고 지붕도 있고 칸막이가 있고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가고 셀프 세차장. 이게 중개대상물이 되는가 문제가 돼서 대법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이게 생긴 게 건축물, 건물과 유사하니까 건축물인지 검토했는데 여기서 주의사항. 중개대상물인 건축물은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에 한한다.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건축법이 아니라.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 기둥, 지붕, 주벽, 주된 벽.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 건축법상 건축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민법상 부동산인 건축물은 그 세 가지가 다 필요한 거다. 근데 얘는 보세요. 기둥이 있어요. 지붕도 있는데 주벽이 없다. 차가 들어가서 세차하고 나와야 되고 칸막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건축물이 아니다. 기둥, 지붕, 주벽 세 가지가 모두 다 필요한데 뭐가 없다? 주벽이 없다. 또 토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인지 또 검토했던 거예요. 토지에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 기둥 부분을 확대해서 봤더니 모서리가 볼트로 조여져 있어요. 모서리가. 볼트 조립 방식인 거야. 가서 보세요. 볼트 조립 방식이야. 물론 이제 녹슬고해서 잘 풀리진 않더라고. 그래도 이런 걸로 이제 풀면 풀리지. 그래서 얘는 볼트 조립 방식이니까 쉽게 분리 철거가 가능하다. 이 볼트만 풀면 풀리니까 생각보다 쉽게 풀리진 않지만 어쨌거나 풀리긴 풀린다고. 그래서 얘는 정착물도 아니다. 정착물은 꽉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건물, 수목 이렇게 꽉 붙어 있어야 된다고. 얘는 그건 아니라는 거야. 정착물도 아니다. 그럼 이건 뭔데요? 영업시설. 이거 이런 게 있어야 세차장 영업을 하잖아요. 물론 뭐 손세차 할 거면 필요 없지만 그래도 세차장 영업할 거면 이게 필요하니까 이런 거 영업시설 우리가 영업시설 영업상 노하우 그런 거 통칭해서 권리금 이렇게 부르고 안 되는 거잖아. 안 된다 그래서 건축물도 아니고 정착물도 아니고 영업시설이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지. 얘는 그리고 간단한 거야. 그냥 안 돼요. 물이 안 된다 그랬잖아. 물이 영어로 뭐야? 에이, 셀프야. 물은 셀프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거지. 물은 셀프니까. 물은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거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중개대상 권리인데 좀 쉬었다가 중개대상 권리부터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좀 쉴게요.